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EO 지식창고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 반응이 괜찮았어서 더 빠르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어, 이번 영상은 지난번 1탄을 꼭 먼저 보시고 시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는 SEO가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SEO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2탄에서는 SEO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유입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키워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제목을 쓰고 어떻게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웹플로우로 어떻게 하는지, 또 웹플로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T스토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만 보실 수 있게 제가 직접 SEO 프로젝트로 10만 이상의 트래픽을 만들면서 배운 지식들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모아두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EO 앤 웹플로우 지식창고 2탄이고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정말 감사하고요. 가입하시고 저한테 메일로 알려주시면 이 링크, 이 지금 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료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가입하시고 저한테 인증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제가 영상을 빨리 자주 올리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SEO 프로젝트, SEO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무조건 트래픽이 많다고 좋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아니겠죠. 일단 방문자 1000명 vs 잠재 고객 100명이라고 봤을 때 무조건 후자의 잠재 고객 100명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방문자를 늘리기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이슈가 되는 걸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올리면 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키워드랑 상관없어도 그냥 키워드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열심히 올리면 방문자는 늘어나요. 하루에 1000명, 2000명, 뭐 50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진짜 우리 제품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자, SEO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추천 도서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 많이 읽으셨겠지만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고요. 퍼널 마케팅의 거의 시초이자 혹은 최근에 가장 정리가 잘 됐고 많이 팔리고 있고 굉장한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내사고라는 책인데 퓨처 매핑 간다 미사노리 님께서 작성하신 책인데, 마케팅 설계자랑 비슷하면서 좀 더 다른 관점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책을 읽어주시는 거를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퍼널 마케팅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방문자의 온도를 파악한다는 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뜨거운 고객, 따뜻한 고객, 차가운 고객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 사전 프레임과의 연결점을 설정하고 가입자를 추려내고 구매자를 추려낸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매자를 파악하고 관계를 숙성시키고 상향 조정하고 판매 환경을 바꾼다. 잠재 고객을 소개받는 순간부터 그 고객이 각 단계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도록 돕고 그가 세일즈 퍼널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SEO 블로그를 통해서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몇 가지 플러그인들을 더 추가하면은 이 풀 퍼널 마케팅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3탄, 4탄에 이어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내용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고찰을 먼저 해볼게요.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과 그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가닉 유입, 레퍼럴 유입으로 들어온 고객과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구매 전환율, 회원가입 전환율조차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광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서 갑자기 보여주는 거죠. 그 알고리즘, 메타나 구글의 알고리즘, 뭐 틱톡, 몰로코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거를 보여주는 건데, 혹은 심지어 강제로 방문하게 하는 리워드형 광고 같은 것도 있죠. 하지만 쿠키 지원 중단, 서드파티 지원 중단 등의 이슈로 광고의 타겟팅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게 이 업계의 많은 크로스 마케터분들의 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 전환율은 떨어지고 광고비는 오르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서드파티 광고 제한, 매출 감소 이런 식으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또 쿠키 없는 세상, 쿠키리스 시대 이런 것들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케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느꼈고요. 하지만 검색은 다릅니다. 검색은 서드파티와 관계없고 쿠키리스와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클린한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영상이 뭐 1년 뒤, 2년 뒤에 보실 때는 또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방식입니다. 검색 같은 경우는 광고와 다르게, 광고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그냥 뭐 앱을 쓰다가 뭐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확 보여주고 그걸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사는 건데, 검색은 애초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고객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마케팅 설계자 책에서 나온 따뜻한 고객, 뜨거운 고객, 차가운 고객 이렇게 봤을 때 광고는 차가운 고객이 많고요. 검색은 따뜻하거나 혹은 뜨거운 고객까지 있습니다. 전내사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도쿄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사람의 일화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화로운 어느 날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돌연 도쿄 마라톤에 나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뜻밖의 갑작스러운 욕구에 스스로 당황할 정도였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목이 마를 때 수도꼭지를 비트는 것처럼 검색창에 도쿄 마라톤이라고 입력하고 온 방안에 울려 퍼질 것처럼 엔터키를 눌렀다. 초기 화면이 열린다. 나는 곧장 신청이라고 쓰인 부분을 클릭했다. 아하, 추첨이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응모할 수 있나 보군.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신청서 양식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무려 8대1이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첨될 확률이 낮다. 하지만 나에게는 도쿄 마라톤에서 뛰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당첨될 것이 분명하다. 본디 긍정적인 나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으면서 의기양양하게 귀하게 동의하며 응모한다라는 부분을 클릭했다. 이 일은 도쿄 마라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지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미 42.195km를 완주한 듯한 만족감이 쌓였는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도쿄 마라톤을 신청했다는 만족함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래서 즉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흥분한 나머지 한마디 덧붙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도쿄 마라톤에 참가 신청했는데 같이 뛰지 않겠어? 그로부터 38분 후 첫 번째 답장이 왔다. 내용은 그럼 같이 나갈까? 가 아니었다. 나도 신청했네. 뒤이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청했다는 답장이 잇따라 도착했다. 다음날 당연히 나는 회사 주간회의 시간에 도쿄 마라톤 참가 신청을 했다고 다시 말했으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나가자고 권하면서 득의양양하게 도쿄 마라톤에 출전하는 의의를 늘어놓았다. 마라톤에 출전하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을 순 없다. 지난 10여 년간 조깅한 적도 없는 나에게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다.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는 육상 선수용 팬츠와 티셔츠를 곧장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이제 뱃살과 옆구리 군살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근처에서 공원을 조깅하기 시작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라고, 아름다운 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고객이
충동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물론 광고를 받거나 브랜드 광고를 받거나 뭐 기사를 받거나 말을 들었거나 영상을 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도쿄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다는 니즈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검색을 시작했죠.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로직인 것 같아요. 책을 뒤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검색창, 그게 뭐 구글이던 네이버던 유튜브던 페이스북이든 일단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 웹사이트가 상단에 있으면 여기선 도쿄 마라톤이겠죠. 상단에 있으면 그걸 눌러서 들어가요. 퍼널이 깔끔하고 UX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합니다. 여기 보면 3분 만에 신청이 완료됐다고 그랬죠. 8대1의 경쟁률이라는 건 뭐 포모를 좀 더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 만에 이걸 끝내고 나서 뿌듯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주변에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바이럴이 되는 거죠. 월드 오브 마우스로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죠. 레퍼럴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퍼지는 거는 정말 대단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미 다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가적인 매출까지 다른 곳에서 발생하죠. 뭐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막 설득을 하고 다니면서 옷도 사고 연습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잠재 고객은 그럼 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잠재 고객이긴 해요. 10년 동안 조깅을 한 적도 없는 아저씨가, 직장인이 갑자기 도쿄 마라톤에 꽂혀서 도쿄 마라톤을 신청하고 스포츠 용품의 고객까지 된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게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그 길목길목에 저희의 글과 컨텐츠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눈에 띄게 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먼저 내 고객을 정의하고 잠재 고객을 찾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서식하고,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시로 음대 입시와 관련된 회사 서비스라면 음대 커뮤니티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요. 음대 준비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좋아할 만한 컨텐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요. 관련된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음대 입시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소비자가 다른 시장이죠. 그래서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도 찾아보고 학부모라고 생각하고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음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내가 음대를 갈까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내용이 궁금할까? 음대 입시 커뮤니티에선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이런 것들. 또 내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내가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자녀가 음대 입시를 하고 싶다면 뭐부터 검색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빙의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글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전환을 시키는 글이란 어떤 걸까요? 현재 나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느껴질 때 LMF라는 분야가 있죠. 랭귀지 마켓 핏의 약자고요. 우리 잠재 고객은 어느 부분을 긁어줘야,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죠. 그걸 찾는 과정이고요. 이어 트레이닝이라는 잠재 회사를 예시로 봤을 때 와우는 무엇이지? 우리만의 독특한 점은, 소구점은 USP라 그러죠. 유니크 셀링 포인트. 경쟁사 대비 우월한 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이거를 경쟁사 대비 우월하고 사용자들이 원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와 전혀 연결이 없다면 그 가치를 배우거나 혹은 내 가치와 연결된 걸로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네, 또 이제 그런데 플로우 랩 가입하실 거면 기왕이면 아래 링크로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예시로 계속 음대 입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경쟁이 비교적 약해서 해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키워드 리서치를 통해서 그렇고,
미대 입시와 다르게 대형 업체 공략이 적은 분야이고 키워드 광고 같은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이는 키워드 경쟁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의 분야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을 SEO를 처음 할 때는 경쟁이 약한 곳을 잡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큰 키워드로 진출을 하는 방향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경쟁이 약하다고 느꼈냐면 음대 입시와 미대 입시를 검색했을 때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완전 입시, 여긴 입시가 아닌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스크롤하면 여기는 계속 이런 업체들 정보가 나오고 업체들 기사, 블로그가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음대 입시는 뉴스가 나오고 블로글이 나옵니다.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 다음에 바로 보여줄 광고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이 나오죠. 미대 입시는 한참 내려야 지식인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벌써 영상이 길어져서 2부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